네, 그 뉴스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뉴스를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총무기획관이었는데요. 드디어 입을 열었다고 YTN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자금을 받아서 사용한 배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했다고 알렸습니다. 김백준 씨를 이제 넘어갔네요, 드디어. 예. 이렇게 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이제 안 남게 되는 거죠. 예. 네, 국정원에 받은 돈을 어디다 쓸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라고 김백준 전 기획관이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포즈리 다 맞춰졌는데, 예. 나만 입을 다무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만약에 다른 진술들이 전혀 없는 가운데 본인에게 처음 물어봤다면 끝까지 부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게 소용이 없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그 돈을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인정하는데 당신이 지시해서 당신이 쓴 거 아니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실 또한 밝혔다라고 하는데 사적인 이익을 위해 돈을 챙긴 일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안 챙겼다. 그리고 그럼 당신이 지시한 거냐? 내가 지시한 건 아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지난번 김관진, 임관빈 를 넘어서지 못했죠. 그때는. 네, 예. 석방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묻는 것밖에 남지 않았고, 여태 여러 갈래의 수사가 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단시간에 단숨해온 건 이게 유일하네요. 검찰이 굉장히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탄탄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불러서 끝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도 알았던 것 같고, 예습한 다음에, 예. 일사불란하게 단칼에 거기까지 갔네요. 자, 이 건은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만 남은 특활비 관해서는 상황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판사 블랙리스트 다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작성됐던 이른바 판사 리스트 관련해서 발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건의 특정 성향 판사의 동향 같은 것들이 보고된 이야기인데요.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MBC가 직접 따져봤는데요. 인사 불이행 여부를 확인해봤다라고 합니다. 지난 7년의 법원 인사 기록을 살펴보면 명단에 있던 판사들은 한 명 빼고는 모두 형사 1심 재판에서 배제가 돼서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작동됐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쭉 1번부터 이름 써가지고 지금 문체부에서 나온 그 명단처럼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을 뿐 지금 나온 문건 전체가 다 블랙리스트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은 배제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고립시켜야 된다. 이거 블랙리스트지 뭡니까? 네, 심지어 적색, 청색, 흑색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형사 재판부에서 배제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지원 배제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원 배제가 아니라 형사 재판부 배제라고. 핵심 업무에서 뺐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모두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정치적 사건은 결국 형사부가 관장하는 겁니다. 형사 사건이니까.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판사들 지난 1년간 우리가 얼마나 논란을 많이 일으킨 판사라고 언론에서 계속 지목했었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관진, 임관빈 구속적부심통에 석방한 형사수석 다 형사재판부예요. 형사재판부에서 배제한다는 게 가진 의미는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단하겠다는 의지가 관철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배제된 것도 의지가 관철된, 이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돈을 안 줬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지원을 배제했다든가 무슨 예술단체 지원을 끊어버렸다든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블랙리스트라는 게 결국 이렇게 정치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수 인사로 채운다. 혹은 뭐 법원 행정처 대법 원장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운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뺀다. 그럼 작동한 거죠. 뭘
작동을 안 했어요. 네, 재판이 판사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예 뺐다라고 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작동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뺐다라고 써 있는 문건은 없지만 결과가 배제됐지 않습니까?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저희 이정열 판사님하고도 얘기했던 왜 합의재판부? 전원합의체. 예. 용어 어려워. 전원 합의체로 보냈는가. 원세훈 재판 네네. 예. 그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몇 명 안 되는 대법관들이 지목되니까 그분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연락을 받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 본인들이 판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다. 이렇게 요약되는 이제 입장을 발표했죠. 네, 공개적으로 입장 발표했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오히려 언론 보도를 탓했습니다. 왜 불필요합니까? 보고서에 나왔는데 거기 법원 내부의 문건에 나와 있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요청을 했고 실제 그렇게 되었다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전원합의체가 되는지 우리는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모르죠. 하지만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와 있어서 의심하는 거예요. 불필요하기는커녕. 만약에 이제 대법관들 지금 남아있는 대법관이 7분인가요? 그때 당시에 13분에서. 네, 그렇죠. 네. 어제 기자회견 했을 때 13명이었는데요. 당시에 있던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그분들 말대로 어떤 외부의 요청도 없었다고 하면 이건 우병우 민정수석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거죠. 하지만 보고서에 쓰여 있기 때문에요. 그럼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왜 그렇게 썼는지를 해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기도문인 겁니다. 그냥 연불이거나. 예, 판사들이 기도문을 공식적으로 보고서에 썼다라는 것도 놀랍네요. 저희가 누구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다 입증할 수는 없으나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이정열 전 판사님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고, 이정열 판사님 오늘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 또 나오시고요. 내일도 부족하면 또 나올 거고요. 네.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중요하기도 중요하고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문건이 있잖아요. 문건 내용이 너무 풍성해가지고요. 얘기할 게 많아요. 네, 그렇지만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는 아직도 열어보지 못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범죄가 벌어졌는데 범죄 아닙니까 이게? 예. 그것도 예전에는 독재 정권이 권력을 찍어 누른 거라면 이건 사법부 내에서 자기들끼리 한 거잖아요. 네, 그런 혐의가 있는데요.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우병우 전 수석과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냥 사기업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뒤에 조사를 해가지고 문서를 썼는데 직원들을 발견했어요. 고소고발하면 이거 걸립니다, 당연히. 근데 사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비밀번호를 줄 수 없어. 그런다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참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요. 자, 빨리빨리 짚고 넘어갑시다. 네, 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해서 2심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1심에서는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함께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형량이 1심보다 1년 더 늘어서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심, 4심, 5심 다 했었으면 좋겠어요. 1년씩 늘어나게. 근데 조윤선 전 장관은 사실 애초 석방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었죠. 예. 자, 석방됐다 다시 들어갔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조윤선 전 장관 관련해서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기 넉 달 전에 최순실 씨가 이를 이미 알았다라는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2016년 5월 달에 최순실 씨 가방에서 문체부 장관 괄호하고 조윤선이라고 쓰인 메모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장시호 씨가 이를 발견해서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휴대폰에는 일시 장소까지 남으니까요, 기록에. 그 사진으로 볼 때 임명되기 넉 달 전에 이미 최순실 씨의 메모에
문체부 장관은 조연수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주말에 문고리 3인방이 박 대통령한테 뭔가 보고를 할 때 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아무도 가만히 있으라고 말도 못했다라고. 나가란 말도 못하고. 그때 이제 결정하셨겠죠. 최순실. 사실상 내정 페이퍼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문건입니다. 문건이 아니고요. 메모입니다. 최순실 대통령 대행이 그때 결정하셨겠죠. 예. 이렇게 장관으로 하여라. 뭐 하여튼 관련 뉴스가 짧게 하나 있고요. 자,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특활비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죠. 예.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이용해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웃긴데요. 포청천입니다. 자, 그래서 민병두 의원이 직접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 출연하셔서 사안을 다룰 텐데, 사실 특활비 관련해서 뭐 자기 집 기름값도 내는 뉴스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무슨 뉴스든 특활비 관련해서는 가난하다 싶긴 했었는데 대북 공작비를 빼먹었다는 뉴스는 레벨이 또 달라요. 예. 이제 뭐 공부 다 끝났다 싶었는데 박사 후 과정이 또 나온 느낌입니다. 박사 후 과정이. 자, 공부가 끝이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뉴스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뉴스를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총무기획관이었는데요. 드디어 입을 열었다고 YTN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자금을 받아서 사용한 배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했다고 알렸습니다. 김백준 씨를 이제 넘어갔네요, 드디어. 예. 이렇게 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이제 안 남게 되는 거죠. 예. 네, 국정원에 받은 돈을 어디다 쓸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라고 김백준 전 기획관이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도 알았던 것 같고 예습한 다음에 예. 일사불란하게 단칼에 여기까지 갔네요. 자, 이 건은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만 나오면 특활비 관해서는 상황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판사 블랙리스트 다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작성됐던 이른바 판사 리스트 관련해서 발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건의 특정 성향 판사의 동향 같은 것들이 보고된 이야기인데요.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MBC가 직접 따져봤는데요. 인사 불이행 여부를 확인해봤다라고 합니다. 지난 7년의 법원 인사 기록을 살펴보면 명단에 있던 판사들은 한 명 빼고는 모두 형사 1심 재판에서 배제가 돼서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작동됐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쭉 1번부터 이름 써가지고 지금 문체부에서 나온 그 명단처럼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을 뿐 지금 나온 문건 전체가 다 블랙리스트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은 배제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고립시켜야 된다. 그 블랙리스트지 뭡니까? 네, 심지어 적색, 청색, 흑색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형사 재판부에서 배제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지원 배제였지 않습니까? 나머지 포즈리 다 맞춰졌는데 예. 나만 입을 다무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만약에 다른 진술들이 전혀 없는 가운데 본인에게 처음 물어봤다면 끝까지 부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게 소용이 없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그 돈을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인정하는데 당신이 지시해서 당신이 쓴 거 아니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실 또한 밝혔다라고 하는데 사적인 이익을 위해 돈을 챙긴 일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안 챙겼다. 그리고 그럼 당신이 지시한 거냐? 내가 지시한 건 아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지난번 김관진, 임관빈 를 넘어서지 못했죠. 그때는. 네, 예. 석방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묻는 것밖에 남지 않았고 여태 여러 갈래의 수사가 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단시간에 단숨해온 그건 이게 유일하네요. 검찰이 굉장히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탄탄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불러서 끝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